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도박으로 큰 돈을 빚지고 있던 박 씨가 김 씨를 처음 만난 건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2007년 4월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김 씨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처럼 보였죠. 그리고 김 씨의 곁엔 늘 보디가드가 함께였습니다. 어이, 박씨, 인사해. 이 판에서 이 형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 큰손이지라고, 큰손. 차도 좋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 이 형님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디가드도 항상 같이 다니셔. 인사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네네 형님. 항상 고맙습니다 형님. 쥐가 이건이야 뭐야? 보디가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대? 아이고야, 저 형님 차 봤지? 저 트렁크에 늘 수억씩 현금을 갖고 다닌데 그 정도로 부자래. 그래? 어쩌면 그 순간은 4억이 넘는 사채빚으로 허덕이던 박 씨의 귀가 탁 트이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향후 자신이 저지를 범죄를 어렴풋이라도 계획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여보세요? 난데? 웬일이야? 잠시 내 방으로 좀 올래? 왜? 너 나한테 2천만 원 빚졌잖아. 갚는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 갚을 방법 찾았으니까 일단 당장 오라고. 뭐야? 알았어, 기다려. 과연 박 씨가 찾았다는 빚을 갚을 방법은 뭐였을까요? 혹시 돈이 많아 트렁크에 현금을 쌓고 다닌다는 재력가 김 씨도 연관된 방법이었을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하입니다. 오늘도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사건 결국 도박, 사채빚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박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무려 4억 6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박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자주 하던 남궁 씨가 있었는데 남궁 씨도 박 씨에게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궁 씨는 무직은 아니었고 의료기기 판매업자라고는 하는데 박 씨에게 진 빚을 갚기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 씨가 이번에는 강원랜드가 아니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인 김 씨와 김 씨의 보디가드 오 씨를 알게 됩니다. 보디가드가 같이 다녔다고 하니 보통 부자는 아니었겠다 싶긴 하네요. 김 씨는 강동구 유흥가의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데요. 보디가드도 두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승용차 트렁크에 억대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싣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김 씨를 엄청난 재력가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생각했던 것도 처음에는 김 씨 돈으로 자기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는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리로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요청이라도 했던 건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김 씨한테서 돈을 좀 빌려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박 씨가 생각한 방법은 반이 달랐습니다. 박 씨는 우선 김 씨의 보디가드인 오 씨에게 접근해서 오 씨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보디가드를 설득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박 씨 입장에서는 보디가드인 오 씨도 김 씨의 돈에 욕심이 날 것이다. 그러니 오 씨를 설득해서 박 씨와 함께 김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나누자는 계획을 생각해내서 오 씨에게 동참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가드 오모 씨가 범행에 동의를 했나요? 오 씨는 단칼에 박 씨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아마 박 씨는 오 씨가 거절하면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 씨는 오 씨가 거절하자마자 숨겨놨던 둔기로 오 씨의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보디가드라고 하면 체력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했다는 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부분이 일반인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 씨가 전문적으로 경호나 무술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김 씨가 주변에 보여주기식으로 보디가드라고 이름 붙이고 데리고 다녔던 건지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 박 씨는 오 씨가 사망하자 남궁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왜죠? 남궁 씨가 박 씨에게 2천만 원 정도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박 씨는 남궁 씨와 같이 김 씨 돈을 강탈해서 자기 빚도 갚고 남궁 씨의 빚도 없애줄 그런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 씨가 박 씨에게 가보니까요. 오 씨는 이미 죽어 있었고 박 씨는 남궁 씨에게서 김 씨의 돈을 빼앗아서 각자 빚을 갚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 받아들였습니까? 아마 남궁 씨도 김 씨를 강동구 유흥가 유명 인사에다가 보디가드도 대동해서 다니고 몰고 다니는 승용차 트렁크에 수억 원대의 현금이 있다라고 하니까 박 씨 계획에 솔깃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그만한 일을 혼자 저지를 순 없지만 박 씨랑 같이 저지르면 이미 보디가드라는 오 씨도 죽고 없는 마당에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궁 씨가 승낙을 하니까요. 박 씨하고 남궁 씨는 인근 슈퍼에서 녹음과 청테이프, 고무통 같이 범행에 사용될 물품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1일 오후 5시쯤에 김 씨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씨 집으로 불러냅니다. 박 씨는 곧바로 김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김 씨가 기절하니까 김 씨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김 씨가 평소에 몰고 다니던 승용차 트렁크에 김 씨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남궁 씨와 박 씨가 김 씨의 지갑이나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발견된 건 고작 현금 30만 원이었습니다.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던 수억 원대 현금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남궁 씨와 박 씨가 김 씨를 트렁크에 가둔 지 30분 만에 김 씨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요. 김 씨한테서 현금카드 비밀번호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수억 있었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고작 30만 원 때문에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인 꼴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박 씨와 남궁 씨가 얻은 건 현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와 남궁 씨는 승합차 한 대를 렌트해서 새벽에 김 씨와 오 씨의 시신을 싣고 안매장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강원도 영월의 국도 인근 숲속에 숨기기로 합니다. 사람 2명을 죽이고 현금 30만 원을 얻은 상태에서 시체 2구를 숨기기 위해서 국도를 헤매고 다녔던 박 씨와 남궁 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차를 세우고 시신을 끌어내린 다음에 땅을 파는데요. 당시가 12월 중순이잖아요. 새벽이라고 해도 없고 강원도 산속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안매장하려고 땅을 파기는 파는데 땅이 얼어서 잘 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삽이 안 들어갔겠죠. 결국에 남궁 씨와 박 씨가 번갈아 가면서 어찌저찌 땅을 판 다음에 시신을 넣고 고무통으로 위에 덮어둡니다. 아마 땅을 깊게 파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후에 박 씨와 남궁 씨가 안매장 장소에 한 번 나타나긴 하는데 그 이후 박 씨는 전혀 그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력가였던 김 씨나 그의 보디가드였던 오 씨 모두 가족이 있었을 테니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면 실종 신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김 씨와 오 씨가 사라진 직후부터 강동구 일대 유흥가에서는 김 씨와 오 씨가 돈 때문에 납치돼서 죽었다라는 풍문이 떠돌았고요. 결국 경찰에까지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김 씨와 오 씨가 사라진 직후에 도박꾼인 박 씨와 남궁 씨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박 씨와 남궁 씨가 김 씨와 오 씨를 납치해서 한몫 챙긴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용의자로 의심되긴 했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용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습니까? 김 씨와 오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박 씨와 남궁 씨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경찰도 박 씨와 남궁 씨를 용의자로 의심을 하고 있었고요. 12월 말에는 오 씨의 지갑이 든 점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갑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정확하게 오 씨의 것인지는 당시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와 오 씨가 사망한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경찰도 박 씨와 남궁 씨를 의심하기만 할 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김 씨와 오 씨가 실종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09년 9월 무렵에 사건의 단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거죠?
2009년 9월 29일에 안매장 장소 부근에서 벌초를 하다가 밤을 쭌던 주민이 김 씨와 오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이 나왔네요.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이 돼 있었고요. 경찰은 김 씨와 오 씨의 치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발견된 시신이 김 씨와 오 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 씨와 남궁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 잡혔습니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고 2개월 가까이 남궁 씨를 감시했습니다. 남궁 씨가 언제 박 씨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남궁 씨와 박 씨를 한자리에서 검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남궁 씨의 소재는 파악을 했는데 박 씨는 대체 어디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남궁 씨를 통해야지만 박 씨의 소재를 알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궁 씨가 박 씨를 만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경찰은 2009년 12월 1일 남궁 씨만 우선 체포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의 행적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남궁 씨도 박 씨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단 남궁 씨부터 강도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예상해보자면 남궁 씨는 본인이 한 거 아니다. 박 씨가 다 했다. 이렇게 떠넘겼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래도 박 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요. 남궁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주된 부분을 모두 박 씨의 소행으로 몰았는데요. 그렇지만 유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못 잡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씨와 오 씨가 사망하고 일주일 후에 안매장 장소 부근에서 박 씨의 통화 기록이 확인된 이후에는 박 씨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경찰은 2009년 12월 15일자로 박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후로 박 씨인 것 같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전부 다 박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박 씨는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닌가. 특히 박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확인된 날, 즉 박 씨와 그 남궁 씨가 김 씨와 오 씨를 안매장한 지 일주일 된 날, 남궁 씨에게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박 씨의 시신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남궁 씨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묵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궁 씨는 올해 11월 30일자로 출소 예정입니다. 박 씨 없이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남궁 씨가 박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박 씨가 잡힌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이거 뭐 가능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남궁 씨보다는 당연히 더 중한 처벌 내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입니다. 사체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도에 이미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 씨가 검거된다면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범행의 주된 부분은 박 씨가 저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박 씨는 17년 가까이 도피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검거된다면 남궁 씨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럼 없이 사람을 죽여 안매장했던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 살펴봤습니다. 박 씨의 행적은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사건 발생 2년 후 검거돼 형을 산 남궁 씨는 올해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그는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혹 출소 후 박 씨를 찾으려고 하진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